치과 고르기 정말 힘드시죠? 오늘 영상에서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18년차 양심 치과의사의 길을 걷고 계신 김동호 원장님이 알려주는 절대 가면 안 되는 치과 3가지와 차라리 받지 않는 게 나은 치과 시술 3가지까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신의 치아뿐만 아니라 가족, 자녀, 부모님의 치아까지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실제 뉴스 기사인데요. 충치치료 하러 갔다가 갑자기 마취를 하고 치아 10개가 갈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치과를 알 수 있을까요?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멀쩡한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박아버렸다는 기사 보셨나요? 선납으로 3억을 받고 병원을 팔아버린 사례도 있습니다. 치과 비용이 사실 비싸잖아요. 아무래도 치과를 개원할 때 각종 장비 비용이나 인테리어를 대출로 받아서 하게 되는 시스템도 원인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자연 치아를 보존할지 고민하는 양심의사 김동우 원장님이 피해야 할 치과 3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직원에게 과도하게 위임하는 치과는 피하셔야 합니다. 치과에 가면 의사가 나와서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가자마자 직원이 먼저 보고는 치과가 있죠. 실장이나 코디가 와서 치아를 보고 충치가 몇 개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자 하고 직원이 계획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의사가 와서 한번 쓱 보기만 하고 한마디 그렇게 진행하세요 라고 하고 바로 다음 또 실장이 옵니다. 실장이 와서 치료 비용을 이야기하고 그대로 치료를 진행하는 치과가 있죠. 이런 치과는 피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법적으로 직원이 할 수 있는 범위와 반드시 치과 의사가 해야 하는 범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표를 보시면 치아에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주는 치료들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거 보이시죠? 가면 안 되는 치과 2번째, 상업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치과. 너무 광고가 많다거나 이벤트가 많다거나 사무장이 있거나 비용이 너무 저렴하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오히려 너무 저렴한 비용은 미끼 상품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들어갔는데 막상 다른 비싼 치료들이 추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충치 치료를 위해서 A치과에서는 35만 원을, B치과에서는 2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25만 원인 B치과가 양심적인 곳일까요? B치과는 25만 원이지만 2개를 떼우라고 말했고 A치과에서는 35만 원이지만 1개만 떼우고 나머지는 좀 더 사용하며 지켜봐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B치과에서 50만 원을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미끼 광고를 하는 치과를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해요. 의사가 여기 치료해야 합니다라고 권위적으로 말하고 이 병원의 조명과 그 공간의 분위기에 무언의 압박까지 해오면 사실 환자는 거부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특히 이 의료계는 의사마다 배운 것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스타일도 정말 다릅니다. 꼭 병원을 2-3군데 넘게 가보시고 비교한 뒤에 자신에게 맞는 병원을 선택하세요. 어떤 의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료해서 조금만 충치가 있어도 그걸 다 아주 깨끗하게 깎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충치를 너무 과도하게 깎아내고 이 금으로 떼어버리면 그 금 때문에 그 금을 둘러싼 남은 치아가 얇아져서 부서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금이 마치 나무를 쪼개는 쐐기처럼 작용하는 거죠. 이런 경우 제일 비싸고 좋다고 알려진 금으로 충치 치료를 했는데 소중한 치아가 부서져 버리고 결국 치아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금으로 충치를 떼우는 건 치과에서는 주요 수입원이지만 차라리 레진이나 세라믹 같은 싼 재료가 금보다 나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건 영상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가면 안 되는 치과 3번째, 페이닥터가 자주 바뀌는 병원. 김동우 원장님은 치과의사가 자주 바뀌는 병원도 피하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건강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페이닥터들이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바뀌게 되면 치과 치료의 특성상 1년 이상 진행되는 치료도 많고 임플란트의 경우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받을 때도 이전 사람이 하던 거를 내가 받으면 사실 그 전 사람만큼 업무를 파악하고 있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치과에서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닥터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면 혹시 그 병원의 운영이나 원장님의 기본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인터넷으로 후기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좋아서 블로그 후기나 네이버 지역 카페만 들어가도 안 좋은 곳은 소문이 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에서 그냥 10년씩 넘게 영업하고 있는 치과라면 일단 어느 정도 먹고 튀기 할 가능성은 적구나 하고 한번 가보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쁜 치과를 피하는 3가지 감별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김동우 원장님이 말하는 3가지 불필요한 치과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냥 두었으면 더 좋았는데 괜히 돈 쓰고 내 치아만 상한다면 그거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겠죠. 가족들에게도 꼭 이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첫 번째, 비싼 금으로 때우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다. 가장 비싸지만 내구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정받는 금, 무조건 좋을까요? 아닙니다. 금으로 충치를 때우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치아를 금가게 하거나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가장 비싼 금으로 했는데 이것 때문에 치아를 금가게 해서 신경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결국 치아까지 뽑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치아에 끼워진 금은 마치 나무에 끼워 넣은 쐐기 같아서 금으로 때운 어금니로 음식을 씹을 때마다 치아를 쪼개는 것입니다. 충치를 제거하고 금을 끼워 넣으면 그 금을 둘러싼 치아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음식을 씹을 때마다 단단한 금은 그 자체는 안 깨지면서 금을 둘러싼 얇아진 치아를 깨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레진이나 세라믹 같은 다소 약한 재료는 오히려 치아를 보호하면서 자신만 희생시킵니다. 따라서 어금니의 사이 충치 치료 때는 금보다 치아 보호 측면에서 레진, 세라믹, 쥐알 같은 더 저렴한 재료로 때우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대다수 치과의 주 수입원은 금인레이였습니다. 레진 등으로 직접 때우는 과정은 치과의사가 환자 옆에서 10분 이상 직접 힘들게 작업해야 하지만 금인레이는 치과의사가 치과용 드릴로 잠깐 동안 치아를 갈기만 하고 그 다음 과정은 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 속도도 빠릅니다. 그리고 치료 후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불편함이 바로 나타나는 레진이나 세라믹에 비해 금인레이는 불편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금인레이의 문제점들은 몇 년이 지나서야 나타납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문제가 생기고 환자들은 어느 치과에서 어떤 치아를 치료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치료한 치과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나 다른 치과를 찾아갑니다. 사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편한 치료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치료가 금인레이이고 인레이를 많이 하는 치과가 돈을 잘 버는 치과가 됩니다. 사람들은 환자가 많으면 치료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약이 힘들어도 그런 치과를 찾아가 금인레이로 충치 치료를 받습니다. 금의 또 다른 문제점은 금으로 때운 부분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충치가 생기기 쉬운데 다른 충치 재료들과 달리 수리가 어렵습니다. 금은 뜯어내기도 어려운데 금을 다 뜯어내고 다시 때우거나 크라운으로 씌우면서 치아는 더 깎이고 점점 약해집니다. 차라리 씹는 면 충치는 경우에 따라 치료하지 않고 두고 보는 것도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니를 함부로 빼지 마세요. 치과 의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니를 빼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니를 빼는 것이 정상일까요? 치과대학에서는 사랑니의 효용과 가치에 대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니는 치과용어로 제3대 구치라고 부릅니다. 즉 정식적인 어금니라는 뜻입니다. 가까스로 사랑니 4개가 나와서 엉성하게라도 서로 만나 저장력의 일부를 감당한다면 치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니를 필요 없다고 빼면 사랑니 앞에 있는 어금니들이 받는 저장력이 커져서 어금니가 좀 더 빨리 망가집니다. 어금니가 많을수록 개별 어금니가 받는 저장력은 줄어들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16개 어금니보다 사랑니를 포함한 20개의 어금니가 더 유리합니다. 기둥이 16개일 때보다 20개일 때 건물이 더 튼튼하고 톱니바퀴가 28개일 때보다 32개일 때 분수의 효율이 좋습니다. 발치 교정을 받았거나 비대칭 등의 부정교합이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사랑니가 바르게 나왔다면 양치질을 잘해서 사랑니를 최대한 보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니 때문에 잇몸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0에서 30대 중 사랑니 주변에 잇몸이 붓고 아프다고 삐뚤게 나온 사랑니를 빼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사랑니 옆에 있는 어금니들은 시간이 지나면 잇몸병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사랑니가 삐뚤게 나온 이유가 이미 전체적인 치아 배열이 이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0에서 50대 환자 중 사랑니가 바르게 나온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잇몸 문제로 치과에 가면 사랑니 때문에 음식물이 끼고 잇몸이 좋지 않으니 빼라고 합니다. 물론 빼야 할 상황이면 빼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니가 바르게 나와서 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사랑니 덕분에 나머지 치아들이 이제까지 건강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충치 치료를 너무 적극적으로 받는 것도 최선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충치는 바로바로 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치료를 받은 덕분에 치아 건강이 좋아졌는지 환자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매년 치과 검진을 받으면서 꼼꼼하게 충치 치료를 받은 경우와 충치가 있지만 아프지 않아 방치하다 어느 순간 아파서 충치 치료를 받은 경우 중 어떤 쪽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 환자 스스로 바른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치아가 아프면 미리 치료를 받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충치를 꼼꼼히 갈아서 떼어도 다시 검게되거나 썩는 경우가 허다하고 신경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치과 의사들이 앞니 사이가 약간만 썩어도 레진으로 때웁니다. 하지만 앞니는 앞에서 보았을 때 검게 보이거나 구멍이 뚫리는 등 충치가 심해지면 치료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환자 자신이 앞니 충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과 의사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로 잘 안 보이는 사이 충치라면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언뜻 봐서 잘 보이지 않는 앞니의 작은 충치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양의 치아가 삭제될 뿐 아니라 완벽하게 떼우기도 어렵고 치료에도 변색되거나 다시 썩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방치에도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빨리 치료했을 때의 비용과 늦게 치료했을 때의 비용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루면서 치료하는 방식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치가 다시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치 치료에 앞서 식생활과 양치질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치과의 과잉 진료는 주로 치아를 갈고 떼우는 충치 치료에서 일어납니다. 많이 받으면 비용도 올라갑니다. 반면 잇몸 치료는 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러 번 받아도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치아 삭제 등에 되돌릴 수 없는 상태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다른 치과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치석을 제거하는 스테일링이나 식은 활텍술 등의 잇몸 치료는 권합니다. 치과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치과 의사가 여러분의 치아를 직접 돌보는지 여부입니다. 지금 시대의 환자는 병원에 와서 돈을 지불하는 고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어떻게든 많은 고객을 유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과 의사가 환자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보려면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밀려드는 환자들을 빠르게 소화하기 위해 핵심적인 진료조차 직원에게 떠넘깁니다. 환자들은 저렴한 가격, 화려한 인테리어, 많은 직원 수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치과 치료비에 포함되는 것은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기타 경비 등 병원 운영비도 있지만 결국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한 치과 의사의 기술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불법 위임 진료를 행하는 치과에 간다면 그것은 무면허업자의 돌팔이 진료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치과대학에서는 치료를 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관찰하는 태도를 다루기보다 치아와 얼굴의 상태를 고치는 방법들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치과 의사는 환자의 치아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치과 의사는 바르게 나온 사람니는 그냥 두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은 뽑으라고 합니다. 어금니에 미세한 충치가 있을 경우 그냥 두라는 치과 의사도 있지만 어떤 치과 의사들은 금으로 떼우라고 합니다. 제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마주친 현실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치아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전문가를 신뢰했는데 오히려 불필요한 치료로 인해 경제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치아를 방치한 사람들이 아니라 치아를 더 건강하게 하려고 돈과 시간을 투자해 치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치료 후 통증으로 고생할 뿐만 아니라 잘 씹지도 못합니다. 식생활이 치아 건강을 결정한다. 수렵 채집인 등 고대인의 입안에는 현대인의 입안에는 없는 다양한 세균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다수는 유익한 균이었고 충치 등 구강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농경이 도입되면서부터 인류의 입안에는 충치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인류가 보리밀 등 탄수화물이 풍부한 물은 곡식을 먹게 되면서 충치균이 구강 생태계의 터줏대감이 된 것입니다. 이후 수천여 년간 뚜렷한 변화가 없던 입안 생태계는 산업혁명 때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겪습니다. 제분, 제당 산업 등이 발달하고 가공 곡물과 당류의 섭취가 급증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유익한 세균들은 거의 사라졌고 그 빈자리를 충치 및 잇몸병과 관련된 세균들이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치과의사 웨스턴 프라이스는 1939년에 쓴 책 영양과 신체의 체행에서 가공식품의 문제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프라이스는 1930년대 초에 건강한 치아를 보장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특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구상에 고립된 지역을 10년 이상 여행하면서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박사들은 오지를 탐험하면서 전통적인 음식을 먹고 사는 원주민들은 치아 및 전신 건강이 좋았고 현대적인 음식을 먹기 시작한 원주민들은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구의 현대 음식을 먹는 원주민들의 경우 구강 질환은 물론 관절염, 혈액 같은 퇴행성 질환이 나타났습니다. 태평양의 같은 섬 거주민이라 해도 외부와의 교류가 없는 내륙 지방에 사는 원주민들의 건강과 현대적인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항구 근처에 사는 원주민들 건강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현대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아 현지의 토속 음식만 먹는 내륙 지방의 원주민들은 넓은 치열궁, 고른 치열, 잘 발달된 턱을 갖고 있었으나 서구의 가공식품을 먹는 항구 근처에 사는 원주민들은 좁은 치열궁, 불규칙한 치아, 작은 턱, 길고 좁은 얼굴을 갖고 있었습니다. 퇴행성 질환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데는 식단의 완전한 변화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상업 제품들이 영양가 높은 전통 음식들을 내몰고 식단에 추가된 것만으로도 퇴행성 질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흔한 수입 식품은 흰 밀가루, 보정된 쌀, 설탕, 식물성 오일, 통조림 제품들이었습니다. 가공식품을 먹기 시작하면서 충치가 생기고 잇몸병으로 치아가 빠지며 각종 퇴행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원시 종족들을 조사하는 과정을 프라이스 박사가 해낸 것입니다. 유튜브라는 특성상 김동우 원장님의 책을 이렇게 일부만 소개해드리게 되었는데요. 꼭 한번 김동우 저자님의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서관에 가서 빌려 읽으셔도 되고요. 도서관에 가기 귀찮으시면 댓글에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 달아놓을게요. 편한 방법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족과 자신의 치아를 10년은 더 팔팔하게 쓰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불필요한 과잉 치료에 드는 돈도 훨씬 아낄 수 있고요. 날마다 조금 더 건강해지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